반갑습니다. 벌써 제 3강이네요. 지난 시간에 제 1강은 이제 이전 등기를 해서 나를 찾기 했고, 2강에서는 나의 무량세계 건설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몸을 우리 대종사님의 사은 사요로 구분을 해보고, 또 현대의학의 발전하고 현대의학의 역사 이런 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의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료의 75 내지 80%가 실제로 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시간도 소비하고 돈도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75% 내지 80%가 어떤 병이냐면, 그냥 그 자기가 건강 상태만 잘 유지하면 자연히 낫을 수 있는 감기라든지 단순한 몸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큰 병원에 가도 이게 낫을 수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이게 이제 큰 병원 가서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75 내지 80%라는 거예요. 우리 이론의학은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과 대종경에 바탕한 의학인데, 더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 그 생명 의료가 중심이 됩니다. 아까 75 내지 80% 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주작용은 심신작용 공부를 한다.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주 사상이 피은 사상이잖아요. 피은에서 보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을 만들자. 은 메이크라고 내가 해놨는데, 은은 MC 자성이라는 공식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보온을 해서 은을 만드는 거예요. 내 몸 안에도 은을 만들고 내 밖에도 상대 경계에서도 은을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의 큰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에서도 써보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론의학의 실행으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기. 이것은 우리가 이론상 법어에서 많이 쓴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론상 법어, 소위 육군을 가지고 일상생활할 때 경계마다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론의학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학을 잘 실행을 하면 이론상 법어에서 이 진리를 각하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고 그 5가지 있잖아요. 인과 보응의 이치도 알고,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도 알고, 이런 걸 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학이 즉 이론상 법어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수행의 요법,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란 것은 심신작용을 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심신작용을. 그래서 매 경계마다 감사하기를 하면 우리 몸에 해피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모든 행동이 우리 몸의 의학에, 건강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해피 호르몬 만들기. 내가 나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75 내지 80% 병에 대해서는 내가 주치의가 돼서 내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고 AI라는 것들이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AI에부터 내가 이렇게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I가 필요할 때마다 질문을 잘해서 내 건강 유지에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사은적으로 분리를 해봤어요. 소위 대종사님이 천지 부모는 하감지 해가지고
우리가 천지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장기가 우리 몸에가 있는데, 소위 이 뇌도 이제 중뇌, 소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 우리 몸에 폐, 심장, 위관장 이런 오장하고 골격, 피부, 이것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생체시계란 말도 돼요. 생체시계. 우리가 몰라도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생체시계란 말은 다음에 또 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관여하는 장기, 이것은 동포법률, 응감지항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할 때, 내 의식이 있을 때 의식에 의해서 그때 경계마다 육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소위 아니비설신 의를 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요를 가지고 의학을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의 75 내지 80%가 이 생명의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사요에 자력양성으로 넣었어요. 내 몸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대 의료기는 대개는 디지털인데 이것은 아날로그적인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75% 내지 80%는 생명의료인데 헬스 메디슨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한의학이 좀 중심이 돼서 해볼 수가 있어요. 양의학보다, 서양의학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력이 뭐이냐? 우리 몸이 소우주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생명력, 조화력, 면역력, 이 세 가지가 이제 주 힘입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우주에가 네 가지 힘이 있잖아요. 중력, 전자, 기력, 양력, 강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소우주니까 이걸 대비해 보면, 소위 생명력은 우리 세포가 우리 몸에서 매일 이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양력, 강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새로운 그 우주 원자가 태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조화력은 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력. 왜 그러냐면 해와 달과 지구가 우리 부딪히지 않도록 잘 조화 이루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화력이에요. 그 다음에 면역력은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 이 지구에 전자기력이 있어가지고 이 대기권에 자기장이 딱 쳐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이런 걸 전부 막아줄 수 있어요. 면역력. 좀 이제 억지 비교일지 몰라도 우리 큰 우주의 네 가지 힘하고 우리 몸에 우리 그 세포를 유지하는 세 가지 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생명의료를 잘 했는데 그래도 병이 안 나서서 병원에 가서 해야겠다.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건 이제 하스피탈 메디신.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자본의로 해야 돼요. 그 방면에 가장 명의를 찾아서 그분한테 명의 찾아 맞춤 의료를 해야 돼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 안 돼. 그래서 대개는 이제 큰 우리 병원은 모든 의료 장비가 디지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의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사요의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요의 타자녀 교육은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돼서 지구가 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구 저 아프리카에서는 뭐 병이 나오면 우리도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건강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우리도 안심을 하지. 이번에 뭐 코로나 때 엄청 우리가 다 지구촌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세계 의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 유지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자 숭배.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도자 숭배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처처불상이거든요. 누구나 불상으로,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환자도 또 의료인도 다 부처. 그래서 이 처처불상이 되고 다 의료인 부처가 되면 우리 몸에 아까 말한 해피 호르몬이 나왔어. 해피 호르몬. 내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해피 호르몬이 나오게. 그래서 이걸 은혜 의료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 의료가 되면 꼭 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인도 다 할 수 있고, 뭐 예술한 사람들도 이렇게 의료에 가담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그 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학의 거의 75% 내지 80%는 생명 의료가 차지하게 되는데, 예, 이것을 한마디로 한번 해보면은 성립품 28장에 염소 키우기가 같이 자연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 의료라는 것은. 이걸 쭉 읽어보면 무엇을 일시에 많이 먹여서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 큰 염소가 되어서 새끼도 낳고 젖도 나와 사람에게 이익이 되나니. 이게 우리 생명의료의 아주 그 뭐라 하지, 큰 틀이라고 그럴까요? 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명력, 조화력, 면역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5 영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영기, 질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이제 내가 영어로 이제 스피리추얼 에너지, 이제 다크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명력이 돼서 바이탈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기죠. 그 다음에 조화력. 조화력은 우리 의학적으로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서 음양을 잘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음양을 골라주는 거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많으면 이제 또 교감신경이 나와서 이게 조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전부 호르몬을 통해서 나와요.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이 양쪽에 두 개가, 음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좌선을 하고 정을 하는 호르몬은 부교감신경의 호르몬이에요. 부교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긴급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이 나와서 그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면역력은 우리 몸을 밖에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은 경계를 강화시키고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 영에너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저는 피은의 장이라고 지금 봤거든요. 우리 우주는 사은의 본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본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피은을 받았다. 이게 피은의 장, 필드란 말이에요. 필드. 그래서 우리가 피은의 그 큰 장 틀 내에서 생명력, 조화력, 면역력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기능이 바꿔지지 않는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또 뭐 아무리 생명력이 우리한테 75% 내지 80%지만 치료의학도 중요하니까, 치료의학은 아까 같이 그 계통의 최고의 지자를 찾아서, 전문의를 찾아서 실지불공의 정성으로 간단하고 사실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치료 의료는. 그래서 디지털이 들어가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부 요즘 의료기기가 디지털화되어 있거든요. 디지털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무슨 과거에 쭉 전해온 전통의료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야 돼요. 효율성 높고 반드시 성공하는 실지불공의 정성으로 우리가 치료의학을 하면은 대개는 뭐 잘 치료가 되고, 또 이제
요즘은 인터넷 있어가지고 세계에 누가 제일 잘하는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서치해가지고 실지불공 정성으로 해야 돼요. 그 맞춤 의료인데 이제 디지털로 해서 맞춤 의료인데 이 병 진단을 잘 해가지고 그 진단 방법에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했던 미래의학이 했던 유전자 분석, 나노의학, 로봇 이런 게 전부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또 뇌의학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뇌의학에서 가상세계 치료라는 게 있어요. 가상세계. 예를 들어서 뇌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치매라든지 뭐가 있었는데 이것을 뇌를 수술하지 않고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 물리치료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 이 뇌 기능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치료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런 병들 치료에 이 가상세계가 많이 이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의료 분야를 우리가 꼭 알고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없으면 이제 외국 가서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토탈 서비스, 우리 원광의대 병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치료뿐만 아니라 토탈 서비스, 간호, 재활, 행정. 요즘은 다 뭐 보험 들어있잖아요. 실비보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의료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참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어느 부서가 있어가지고 토탈 서비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환자 서비스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일본에 유학 갔을 때인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전인데 일본의 그 환자들 앞에, 병실 앞에는 우리나라는 의사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되게. 근데 일본은 간호사 이름이 써졌어요. 담당 간호사가. 그래서 그 간호사, 아무래도 환자들이 퇴원해서도 간호사하고 전화하기가 좀 편하지 의사는 바쁘니까 의사하고 통화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벌써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서 서비스 쪽에서 앞서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토탈 서비스 꼭 뭐 수술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신작용, 아까 은혜 의료에서 나왔었죠. 해피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몰핀이나 마약 이런 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진짜 몰핀이나 진짜 마약은 우리 몸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약은 아무리 많이 생산이 돼도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요. 밖에서 들어올 때 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약도 일종의 해피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용량이 우리 몸에 아주 좋게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생산되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다이돌핀 이런 이제 해피 호르몬이 크게 4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잘 분비 촉진을 하면 우리가 수술 후에 세포가 낫는 것도 더 쉽게 낫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게 부교감 신경 기능 항진이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딱 항진이 되면 우리가 보통 자선할 때도 내가 자선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평가 중에 하나가 침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교감 신경이 딱 기능이 항진되면 침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우리 수행이 우리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가 이제 마음 경계 그러죠. 마음 경계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육군을 사용할 때 경계를 이렇게 쭉 우리 교전에 써져 있는데 영문을 보면 이 센서리 컨디션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런 일상수행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하니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 경계를 센서리 컨디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게 경계가 우리는 무시선이고 리얼타임이거든요. 이게 실시간에 이렇게 그 경계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타임이나 또 리얼 컨디션 뭐 이런 리얼자가 들어갔으면 좀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몸에서도 경계가 있는데 아까 그 경계가 뭐 피부도 경계고 이런 경계 그것은 이제 바운더리나 뇌세포 경계는 시납시스란 말을 써요. 시납시스. 서로의 교착, 접촉, 시납시스. 그다음에 정션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몸의 그 심무 경계는 우리가 이제 이미 교전에 잘 나와 있고 모무 경계가 어떻게 돼 있냐 보면은 각 장기 경계에서 거기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작용도 경계에서 일어나는 식으로 우리 신체의 생명 현상도 이 경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폐, 이장관, 신장 이것은 외부와 완전히 통해 있습니다. 우리 공기가 들어가면 폐세포까지는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하고 통해가지고 우리 몸세포가 만나는 부위는 항상 이렇게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 끈끈한 점막. 우리 그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났을 때 뻘이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에서 나쁜 세포나 먼지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점막을 통과하더라도 균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돼서 통과하면 백혈구가 바로 이렇게 쉽게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 이게 굉장히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 경계는 외부에서 막아주는 것은 점막인데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온 산소, 음식물, 영양소, 물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들어가냐면 모세혈관에서 들어가요. 동맥, 정맥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혈관 제일 마지막에 세포하고 모세혈관 사이는 세포가 한 층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세포층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쉽게 못 들어오는데 한 층밖에 없어가지고 쉽게 영양분이나 산소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세포하고. 그리고 그 부위에서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느려요. 왔다 갔다. 방향이 동맥에서는 한 방향으로 넘어가고 정맥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데 모세혈관 부위에서는 모세혈관 동맥하고 정맥 그 만난 자리니까 거기서는 피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게 좀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자기 세포에 있는 탄산가스라든지 노폐물은 또 혈액에 내주고 이렇게 경계에서 모든 저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뇌세포는 특이합니다. 이제 다른 모든 우리 몸세포는 이렇게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뇌세포는 시냅시스라 해가지고 여기서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이게 만나는 거예요. 한 신경이 수십 개의 신경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특이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훨씬 증폭되게 돼 있어요. 증폭되고 빠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은 모든 세포하고 뇌세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작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뇌에서는 시냅시스 이것은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공정연기 광명이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막 구조를 보면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제일 바깥쪽이 이게 공기하고 맞닿는 게 상피조직 뮤코살 멤브레인 그 점막이 끈끈한 점막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나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고유판 있고 근육층이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이 섬유 조직, 이 뮤코살 제일 바깥층이 그 손상이 되면은 이게 흉터가 남게 돼 있어요. 흉터.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위 궤양이 생기고 이런 것은 점막층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파괴되면 그것이 점막으로 다시 이렇게 치유가 되면 좋은데 흉터살로 치유가 되면 이게 언젠가는 암도 되고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 아주 얇은 층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가 발전하기 전에 중세기 때는 여기가 아프니까 그냥 피를 빼는 치료를 했어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의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자연도 바다와 땅의 경계에 뻘과 늪지가 있어서 여기가 생명 현상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서해안의 뻘 그거 없앤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환경단체에서. 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이런 의학은 신경계. 이게 점막과 모세혈관이다. 그래서 이 외부 경계를 막아주는 것은 피부예요, 피부. 1차적으로. 이게 피부가 손상되는 치료는 절대 안 돼요. 피부가 손상되거나 아까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치료는 그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막, 외부하고 경계에서 폐라든지 위관장, 여기는 전부 이제 점막이 있어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와 음식물이 들어오고, 물, 산소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심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세포로 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는 모세혈관의 경계가, 내부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세혈관에서 아까 그 세포에서 찌꺼기 같은 것을 이제 소변, 대변으로 빼주면 정맥에서 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게 이제 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혈액, 생명력인데,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혈액은 어느 세포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암세포한테도 혈액을 또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암세포는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 이게 제일 근본이죠.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심신작용 공부지 않은가.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이제 심신작용, 영육상정이잖아요, 우리 몸이. 동정이려고. 그러니까 마음만 구분해서 공부하고 몸은 따로 공부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언행일치, 그래서 실행으로 증득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교전에. 그래서 사막도 꼭 병진하라 하셨거든요. 정신수양만 잘하고 뭐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합해서 무시선을 또 내놓으셨고, 대종사님이 납독기란 말을 하셨어요. 아무리 마음 공부 잘하고 사리 연구까지 잘했는데도 실행을 안 하면 이건 납독기다.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으로 증득한다.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라. 그러면 이것은 심신작용 공부를 하라는 말이시죠. 그리고 이제 수행품 9장에 보면 큰 공부라는 말을 하셨어요. 큰 공부. 이게 다 합해서 해놓은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 이것을 꼭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많이 해서 다 베이스를 깔아놨으니까 이 다음 단계로는 우리 교단 4대부터는 심신작용 공부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과대학 때 강의를 진짜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런 분 진짜 명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실습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게 또 수술은 못해요. 우리가 납독기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해서 잘 털을 닦았으니까 이제는 심신작용 공부를 해서 병진 공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금독기도 되고 무슨 다이아몬드 도끼도 되지, 이게 납독기 이것만 돼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독기를 우리가 써야지 여러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부러워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심신작용 공부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사상, 지난번에도 한번 서로 상자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상자죠. 우리는 항상 상자. 근데 이게 그 서로 상자 좀 바탕상이 돼요. 서로 상인데 이것은 영문으로 번역하면 컨셉이 개념이에요. 개념. 컨셉. 근데 이 항상 상은 시공을 포함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려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대종사님은 드디어 시공이란 개념을 이 상자에 넣어놨어요. 그럼 어느 때 상을 쓰셨냐면 이런 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해놓고 일상수행의 요법에 또 상을 쓰셨거든요. 이게 이 세상을 대종사님이 소위 시공을 넣어가지고 X, Y 좌표를 가지고 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차차 공부할 게 대소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우리 대종사님이 주신 거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은 우리가 무량세계의 아주 세포 하나예요. 그것을 잘 하면 우리 일상생활을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 보면서 이걸 잘 하루를 지내면 이게 무량세계의 아주 기초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1년도 되고 무량세계 되는 거예요. 자, 심신작용으로 가자 했으니까 심신작용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나의 심신작용은 이제 육군 아까 처음에 했었죠. 우리 이론상 법원데 우리는 이론의학으로 이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론의학으로. 우리 이론의학도 안이비설신의를 잘 작용을 하면 우리 몸에서 해피호르몬이 나와서 모든 게 건강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학을 잘하면 시방이 오가 소유인 줄 알게 되고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달라도 둘이 아닌 줄 알게 되고 이게 수행하고 의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서태산 법을 인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군 중에 안이비설 신의가 있잖아요. 의는 이제 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 중에 의는 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이비설 신 이걸 작용하는 신경은 특별히 12뇌신경이 따로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신경, 귀를 듣는 신경 다 각각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4개나 있어요. 4개. 그래서 눈이란 게 우리 육군 중에 가장 경계를 많이 받아들이고 또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안이비설 신 중에서도 눈이란 게 굉장히 좋아서 눈이란 게 뭐 마음의 창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다는 특별히 신경 4개를 보태준 거예요.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게. 나머지는 뭐 얼굴 쪽에 신경이 2개 있고 12뇌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10신경 이것은 안이비설 신에서 빠지거든요. 이건 어디로 가냐면 오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장이 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장도 있고 엄청 큰데 딱 이 제10신경 하나만 가 있어요. 하나만. 우리 육군 이런상 법어 이게 대종사님 말씀 이런상 법어가 우리 몸의 심신작용의 완전히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이론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몸에 작용한 걸 보면. 이제 제가 여기 한 것은 우리가 뭐 DNA란 말도 나오고 유전자란 말도 나오고 또 이제 염색체란 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DNA 속에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하고 DNA가 여러 개 모인 것을 염색체라고 그래요. 이게 한 가지 이 요소인데 이게 이제 DNA 변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가끔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심신작용 중에서 아까 안이비설 신을
빼고 그다음에 뇌세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다른 세포하고 완전히 반응이 틀린 거예요. 경계도 틀리고 반응이 틀려요. 뇌세포는 언어가 틀려요. 다른 세포들은 DNA 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DNA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뇌신경은 DNA가 아니에요. 뇌신경은 뭐냐면 뇌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DNA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뇌의 언어는 뭐냐면 뉴런 마이크로스코픽 엘렉트로케미칼 스위칭 엘리먼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기작용이에요. 전기작용으로 해서 이게 화학 물질이 나와가지고 전기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예요. 뉴런 하나가 접촉하는 게 10의 14승만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그러니까 하나가 엄청 증폭이 되는 거예요. 10의 14승은 공이 14개가 붙는 거니까. 근데 이런 작용이 결국은 DNA로 변형이 돼가지고 저장할 때는 DNA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옛날 DNA 속에는 옛날에 뇌 작용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태어나면 그대로 이제 인체를 만드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DNA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번 생애의 목표예요. 대종사님식으로는. 구분을 만든다고 해서 구분. 그래서 이제 그 전기작용하는 것을 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저기 번쩍이는 점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다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전에서 그럼 이게 어디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면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이런 진리에서 없고 없는데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생명이 나타나는 이치거든요. 그럼 광명, 그건 이제 빛이거든요. 영어로는 빛. 어떤 빛이냐? 뇌에서 번쩍번쩍하는 것도 빛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우주에 꽉 차 있는 전자기력도 빛이에요. 근데 그 빛 중에, 꽉 차 있는 빛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과시광선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1% 내지 5%. 1%든가요? 가청은 5%인가? 하여튼 5%나 1% 중에 극히 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 그래서 대종사님 어떻게 이런 공정영지 광명이란 말을 쓰셨나?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틀 짜는 모습 했잖아요. 무량세계 건설할 때 대뇌 피질 전체는 커다란 배틀의 모습을 띈다 그랬어. 수백만 개의 북들이 끊임없이 왕복하면서 각종 문양을 만들었다 지우고 지었다 만들기를 반복한다. 이때가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번쩍번쩍. 우리는 사막이 왔다 갔다 하든지 사은의 보은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 무량세계 건설할 때. 여기서 모든 대뇌 피질은 엄청 중요해요. 대뇌 피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식이에요. 뭘로 창조하냐? 이런 그 신경들이 많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세포하고 뇌세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광명,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라이트인데 또는 레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든 X선 이런 것도 다 빛이니까 이런 것은 레이라고 하거든요. 라이트란 말보다는. 근데 이것은 또 컴퓨터 영어로 하면은 정보예요. 이것도. 정보. 이게 광명도 정보, 또 빛 이렇게